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제1고등학교 교사 우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재미난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선생님, 특별한 공부에 관한 특별한 학습법이 있나요? 아니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소개해드릴 학습법은 정말 평범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누구나 손쉽게 학습 방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어떤 제목으로 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분명히 학교에서 또는 각종 TV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공부법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왔을 거예요. 책도 봤을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 나만의 공부법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나의 레벨업 학습 향상 프로젝트로 바꿨어요, 제목을. 네, 상당히 이쁘죠? 네. 현재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나의 상태에서 조금만 더 레벨업을 시킨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공부하는 방법에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나만의 학습법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선생님 얘기를 한번 잘 듣고 분명히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있을 거고 또한 재밌는 게 있을 거예요. 나만의 새로운 학습 모형이 생긴다면 오늘 강의 정말 성공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습관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공부 방법을 바꾸고 싶은데 잘못된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습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 노트. 가장 많은 질문이 노트였어요. 선생님, 노트 필요한가요? 노트 필기 시간 낭비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도 이 중에서도 선생님, 그 노트 필기는 할 필요 없지 않나요? 프린트물도 많고. 과연 이 노트가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한번 노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것이고요. 우리가 또한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플래너예요, 플래너. 플래너를 통해서 우리의 습관 형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한 나만의 공부 방법을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플래너를 쓰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번 플래너, 내년에 한번 1년을 어떻게 멋지게 채워볼까? 이런 플래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맞는 플래너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주얼 띵킹이 있는데 혹시 비주얼 띵킹을 아는 학생이 있나 모르겠어요? 자, 비주얼 띵킹은 우리는 누구나 인간이 낙서 본능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노트, 연습장, 책 보면 정말 너나 할 거 없이 낙서 본능이 있어요. 이런 낙서의 본능을 잘 살려가지고 이걸 학습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많이 해봤는데 이 비주얼 띵킹이 가장 쉽고 강력하게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였어요. 자, 오늘 한번 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자, 얼마나 많은 학생이 공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 이 중에서 어느 정도는 연출된 것도 있어요. 자, 제가 어느 날 봤는데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수업이 끝나면 쉬는 시간은 정말 다 애들이 힘들어하고 아이들 다 엎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수업 시간에 어떤 에너지와 열정을 쏟는 건 선생님인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힘들어하죠? 그럼 도대체 이걸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학습을 좀 더 재밌게 하고 무엇인가 에너지를 아껴가면서 나만의 공부법 무엇이 있을까? 먼저 습관.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깔끔한 노트 필기 아닌가요? 깔끔하지 않아요? 그죠? 네. 색깔도 딱딱 별표 하나, 둘, 셋, 넷, 5개. 정확히 5개 쳐있고, 네. 정말 깔끔합니다. 근데 이 노트에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어요. 바로 무작정 필기하면서 자기 필기에 만족한 거죠. 너무 흐뭇한 거예요. 뿌듯해. 내가 보더라도 너무 아름다워. 와, 어떻게 이렇게 필기했지? 끝! 오늘 공부 끝. 여학생에서 주로 좀 많이 있는데 너무 이쁜 거야. 선생님 말씀보다 별표 3개 칠까? 4개 칠까? 색칠해야 돼? 필기의 내용보다도 다른 주변에 이제 관심이 많은 것들이죠. 그죠? 이것도 또한 잘못된 습관이에요. 지금 분명히 뜨끔할 거예요. 그죠? 자, 영어 시간에는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수학 시간에는 수학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학생 같은 경우, 물론 여기서는 소설이 나왔지만 만화책도 볼 수 있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시간 공부하기도 벅찬데 어떤 학생이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다른 책을 읽고 또 그 외 결손된 과목을 다른 시간에 또 보강하고. 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정말 나쁜 습관이거든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여러분, 자, 자습을 하거나 정말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 핸드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핸드폰. 네? 아, 통화의 수단. 또 핸드폰. 게임? 핸드폰은 우리의 신체의 일부예요. 신체의 일부. 핸드폰을 뺏긴다, 핸드폰을 제출한다, 핸드폰이 없다. 내 손과 발이 잘린 것 같죠? 당장 불안하죠, 그죠? 핸드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죠. 공부할 때 첫 번째 정말 과감하게 떨쳐야 될 것은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심지어 어떤 학생은 아무런 문자가 안 와요. 근데 계속 보는 거죠.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본인이 먼저 보내는 거죠. 정말 신경 쓰여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거죠. 자, 핸드폰은 신체 일부이지만 잠시 떼어놓고 공부할 때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습관이에요. 자, 또 봅시다.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에 너무 많이 자면은 신체 리듬이 깨져요. 사실상 공부할 때. 밤에 말똥말똥하죠. 막상 공부는 안 되고, 그죠? 악순환의 연속이죠, 그죠? 네. 정말 낮에도 너무나 많은 잠을 자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또한 잘못된 습관입니다. 자, 수학이에요. 네, 수학입니다. 자, 많이들 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현재 많이들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수학 답안지를 보고 빽빽하게 이제 풀이 과정을 적습니다. 상당히 흐뭇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오늘 공부 끝.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죠? 자. 이 옮기는 베끼는 과정은 공부가 아니에요. 단지 생각 없이 계속 옮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보통 아이들은 너무나 이쁘게 베낀 다음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이 문제 풀었어. 이 문제 이해했어. 결코 그렇지 않죠. 똑같은 문제 다시 시험 봐도 또 모르죠. 그죠? 자, 좋지 못한 습관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이게 무엇이죠? 삽사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볼 때 이상하게 모든 교과목의 공부의 끝은 미술이에요. 분명히 이 학생이 처음에 분명히 시작은 수학이었거든요. 나중에 미술로 끝나요. 그렇죠? 모의고사 보는 날은 더 심하죠. 그죠? 모든 전과목의 미술아. 그죠? 네. 와, 어떻게 다 모든 교과목에 다 예술론을 불태우는지. 자, 그런데 이런 미술을 살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주얼 띵킹이에요. 아마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모든 공부의 끝은 미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음악을 듣는 걸 제가 볼 때는 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악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저 문제가 너무 안 풀리고 너무나 졸릴 때 음악을 들으면 너무 공부 잘 돼요. 정말 그럴까요? 거의 깨어있는 시체죠. 그죠? 네. 분명히 공부는 안 하고 있고, 머릿속에는 안 들어오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가사가 있거나 어떤 템포가 빠른 음악을 들으면 공부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단지 공부하는 착시 현상. 와, 나 오늘 이 시간 잘 보냈어. 근데 과연 그게 공부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죠? 선생님이 사실상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얼굴이에요. 네. 막 학생들 좀비처럼 진짜 이거는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네. 분명히 칠판을 보고 있어요. 근데 시선은 나를 향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네. 정말 이 멍 때리는 광경. 차마 저 선생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난 지금 잠을 못 자겠어. 또는 너무나 무서워. 지금 잠을 자면 안 돼. 이건 공부가 아니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에겐 잘못된 습관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왜 항상 이러한 습관이 반복되죠? 왜 반복될까요? 분명히 누가 이렇게 하라고, 자, 오늘 월요일 3교시는 멍 때리세요. 이런 거 지침 없잖아요. 그죠? 전혀 없는데 여러분 항상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알면서도 본인이 이 반복된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 공부 방법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책을 사볼까? 무슨 강의를 들어볼까? 똑같아지죠. 심지어는 그 책을 보면서 또 졸고 있죠. 그죠?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첫 번째 제안할 것은, 자, 공부는 무엇이다. 이 개념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는 뭐라 생각하세요? 습관이다. 제가 여러 학생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공부는 무엇이다? 고독. 너무 마음이 아프죠?
공부는 고독이에요. 혼자 하는 공부. 고독이죠. 그죠? 외로운 공부죠. 그죠? 공부는 우물이다. 이 학생의 마음을 알 수 있었거든. 공부는 우물이에요. 빠지면 못 나오죠. 그렇죠? 물음표. 해도 끝이 없죠. 물음표. 왜 그렇지? 계속 물음표가 생기죠? 공부는 자존심. 나의 자존심을 공부로 표현하겠어. 공부는 자존심. 아, 굉장한 학생이에요. 그렇죠? 공부는 다단계다. 한 단계가 끝나면 또 다른 단계, 또 다른 단계. 그렇죠? 네. 공부는 물감이래요. 아, 물감. 공부는 밥이다. 항상 먹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밥 안 먹으면 큰일 나죠. 공부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네. 공부는 밥이에요, 진짜. 공부는 마라톤이다. 단기간에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멀리 멀리 가야 할 마라톤. 네. 공부는 억지이다. 아직까지 좋은 게 없어요. 공부는 억지이다. 억지로 해야 된다. 자, 공부는 양파다. 정말 많은 말. 까도 끝이 없어요. 양파예요. 공부는 노잼이다. 노잼이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공부가 재밌다고 한 학생이 1명, 2명 정도는 있었어요. 선생님,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아, 이 학생은 좀 약간 특이한 거죠. 그죠? 공부가 재밌는 학생은 절대 없습니다. 공부는 노잼이다. 그런데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공부는 내 질병의 원인. 내가 아픈 거는 공부 때문이야. 내 질병의 원인. 네. 저는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을 했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아직까지 좋은 게 없어요. 물론 공부를 원해서 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지만 공부는 이렇게 나의 어떤 문제점 이렇게 많이 좀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공부의 시작은 정리부터 하셔야 됩니다. 정리부터.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어떤 책을 사는 게 아니라 먼저 정리가 필요해요. 본인의 캐비넷 아니면 본인의 책상 주변 어때요? 깨끗한가요? 무슨 과목 프린트 금방 나오나요? 금방 나와요? 대단한 학생들이네. 네. 자, 어때요? 네. 무슨 과목이 어디 있는지 또는 무슨 프린트가 어디 있는지 금방 찾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또 신발은 맨 위에가 있죠. 신발만 찾기 좋게. 그렇죠? 네. 이 학생도 무슨 법칙이 있어요. 신발이 제일 아래에 있네요. 네, 그렇죠? 나만의 법칙이 있지만 다른 교과목은 찾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어디 있는지. 그렇죠. 네. 내가 갑자기 지금 영어를 봐야 돼. 또는 수학을 봐야 돼. 프린트는 프린트별로 정리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자, 여러분이 이런 걸 원하는 것은 아니셨을 거예요. 그렇죠. 공부의 첫 번째 출발은 정리입니다. 정리. 반드시 정리부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너무나 틀리죠, 그죠? 네, 바로 수학, 영어 금방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깔끔하죠, 그죠? 칫솔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보세요. 네. 바로 무엇이 어디 있는지. 또한 이 학생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눈높이에 뭐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네. 제가 가장 보기 편한 위치, 바로 볼 수 있도록. 네. 정리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좀 나눌 얘기는 노트 필기. 사실 노트 필기가 이 노트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아요. 노트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혹시 이 학생들 중에서 영어 단어장을 내 스스로 만드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 만들죠, 그죠? 문제집을 사면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서 별책 부록으로 다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또는 어떤 교과 검색만 타다닥 금방 나오죠. 그렇죠? 심지어는 노트에 대해서 노트가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볼 때는 노트가 가장 단순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학습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예요. 자, 노트 필기는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자, 노트는 선생님의 수업의 또 다른 재현이에요. 이 노트를 통해서 수업을 재현하고요. 그 다음 노트 필기는 단순하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암기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게 나만의 노트예요. 그대로 판서를 베끼는 게 아니라 나만의 노트로 만드는 것이죠. 자, 또한 노트가 어떤 검사용,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노트는 아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노트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자, 잘못된 노트 봅시다. 필기를 한 다음에 본인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뭐였지 이게? 내 글씨 맞아? 깜짝 놀라. 뭐야 이게? 이러면서,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은 지우개를 너무 많이 써요. 이것도 또한 잘못된 거죠. 그죠? 또 그대로 옮기는 것도 훌륭한 노트가 아니에요.
또 어떤 학생은 열심히 필기한 다음에 시험 때 안 봐요. 끝! 자, 이런 것들 좀 바꾸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좀 몇 가지 노트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요. 노트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노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어때요? 한쪽에서는 필기를 하거든요. 선생님이 필기한 걸 한쪽에 옮깁니다. 강의. 자, 분명히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다시 또 말할 때 있죠, 그죠? 그런 때 다시 한번 또 써보는 거예요. 옆에.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첨부하고 보강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학생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노트법이에요. 필기하고 한쪽에 강의 내용을 쓰고. 자, 설명식 노트. 그렇게 권장할 만한 노트법은 아니에요. 쭉 어떤 설명적인 내용을 이제 나열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익숙한 노트가 있어요. 열심히 필기했는데, 또 다른 내용을 또 부채할 공간도 생기고, 내용이 또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요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포스트잇이. 그렇죠. 색깔별로 있고, 과도한 색상은 안 쓰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노트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붙이고, 또 내가 공부하다가 또는 선생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야. 붙이는 거죠. 그죠? 포스트잇 노트. 그다음 뒷면에 물론 설명을 하겠지만, 자, 비주얼 띵킹 노트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인간은 누구나 낙서하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공부할 때. 자, 이 비주얼 띵킹 노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노트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비주얼 띵킹 노트가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제일 권장해주고 싶지 않은 게 이 프린트 노트예요. 어떤 학생 보면은 노트인데 짠 펴보면은 다 프린트 붙이고. 이거는 나만의 노트가 절대 아니죠. 그렇죠? 제가 볼 때 프린트는 따로 프린트에 모아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프린트를 다 그대로 노트에 붙인다? 과연 이게 나만의 훌륭한 노트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될 것은 나만의 정말 소중한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스케치북을 또 노트로 쓰는 학생도 있었고요. 그다음 이미지를 또 그려가면서 하는 이미지 노트. 그 다음에 노트에 약간 중요한 건 컬러가 또 필요하겠죠? 컬러를 더하고. 그 다음에 오려 붙이기. 모든 것을 다 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 문제집 또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걸 오려가지고 노트에 붙이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 영어 단어는 내 손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영어 단어장. 그 다음에 이미지로 만든 이미지 비주얼 노트가 있어요. 자, 한 가지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은 스케치북이 다 노트예요. 무슨 연대기 아니면 본인이 공부할 거 모든 마인드맵으로 해가지고 스케치북을 다 노트화 시켰어요. 그러면 학생 왜 일반적인 노트라든지 A4에 이용하지 않지? 너무 쓸 내용이 많아서 칸이 적다는 거죠. 너무 적은 거야. 이게 한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종이를 사가지고서 쓰는 건 그럼 나중에 분실할 수가 있어요. 저 학생은 이렇게 스케치북에다가 공부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더라고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미지 노트.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지문은 모의고사예요. 이미지를 통해서 모의고사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상당히 시간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컬러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 노트에 보면 이 학생만의 패턴이 있어요. 본인이 쓴 필기, 그다음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 본인이 덧붙일 것. 자기만의 노하우에 그런 컬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면서 몇 번 지웠다 썼다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필요시에는 오려가지고 노트에 붙이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돼요. 문제집에서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와, 이 정리 너무 잘 돼 있어. 오리세요. 그냥 붙이세요. 문제집이 너무 소중해서 못 오리는 거 아니겠죠. 그죠? 네. 오려 붙일 때도 물론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고등학교 3학년의 노트예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본인이 직접 다 썼어요. 모든 단어를. 그리고 보다시피 한쪽에는 영어 지문, 한쪽엔 뜻. 노트가 1년 동안 쓴 노트가 단어장만 엄청나요. 여러분. 자, 영어 단어장은 자기가 만드셔야 됩니다. 네, 자기 손으로 직접 본인의 나만의 노트가 필요해요. 자, 비주얼 노트가 있어요, 여러분. 복잡한 내용,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체계적이고 정리가 빠르고 여러분 금방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비주얼 띵킹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반부에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비주얼 띵킹을 이용하면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이 학습을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주얼 노트. 아마 오늘 재밌는 걸 많이 배워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소중한 노트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만의 노트. 내가 만드는 나만의 노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어떤 노트가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지만, 자, 필요한 과목에 따라서, 어떤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이 노트를 만드세요. 그다음 습관 형성을 위해서 강력한 도구인 스터디 플래너입니다. 여러분, 스터디 플래너. 제가 정말 이 플래너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노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이나 기타 공부할 때 쓸 수 있지만 그 외의 것, 나의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 그게 플래너예요. 여러분, 이 플래너가 어떤 것 같아요? 시중에서는 절대 볼 수 없어요. 네. 자, 이 플래너는 선생님이 우리 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네. 정말 특이하게 앞에도 선생님 얼굴, 뒷면도 선생님 얼굴. 자, 학생들은 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1년 단위로 만든 다음에 학생들이 플래너를 쓰고 이렇게 검사를 제가 하거든요. 처음에 왜냐면 습관이 정말 안 돼 있어요. 자, 2013년, 14년, 15년 쭉 플래너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함께 했는데, 그 효과는 정말 확실했어요. 플래너 쓰는 유형과 여러 가지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아니면 당장 이 시간이 끝나고 가서 플래너 하나씩 다 준비하실 겁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모든 것들은 다 이 시간관리 매트릭스 안에 있어요. 처음 봤죠? 4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는 모든 행동은 저 4가지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맨 우측에는 보세요. 중요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높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내려갈수록 중요도는 낮습니다. 아래를 볼게요. 아래를. 자, 우측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우측으로 갈수록 낮죠? 좌측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높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저 4가지 영역 속에 있는데 저 4가지 영역을 잘 이해한다면 이제는 플래너를 올바르게 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선생님 저는 플래너를 열심히 썼는데 왜 그러죠? 그것은 플래너를 잘못 쓴 거예요. 저 4가지 영역 속에 기본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제1 영역을 볼게요. 너무나 긴급해요. 그런데 중요해요. 아차, 내일 수행평가. 숙제가 있었네?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네. 또한 긴급하죠? 네. 중요하고 긴급해요. 당장 해야 돼요. 당장. 그러니까 즉각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네. 무엇인가 빨리 처리해야 될 시급한 과제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학생은 플래너에다 내일 쓸 과제, 시험, 숙제 다 쭉 씁니다. 이 영역.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가장 1순위가 돼야 돼요. 자, 즉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그런데 꾸준하게 필요해요. 1학년 학생들이 아마 많을 텐데요. 자, 수능 내일 보나요? 안 보죠. 그렇죠. 중요하지 않죠. 그죠? 학교 시험만큼. 수능은 몇 년 남았는데. 그런데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죠. 영어 단어 한번 봅시다. 영어 단어. 단어로 외우면 상당히 좋아요. 필요하죠. 당장 내일 써먹나요? 어떤 학생이 질문해서 선생님 여기 있는 단어장 많이 외워도 이 단어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들. 제2 영역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봅시다. 제3 영역. 우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긴급하면서 중요하지가 않아요. 친구한테 톡이 왔어요. 또는 문자가 왔어요. 바로 응대해줘야 되죠. 그죠? 정말 친구하고 메신저 하루에 4시간씩 해서 대학교 간다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친구하고 무슨 그런 톡 있잖아요. 톡, 그죠? 하루에 톡 5시간 하면 서울대 간다. 정말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뺏기면서도 가장 도움이 안 되는 게 제3영역이에요. 긴급은 하나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네 번째 영역.
아무 생각 없이 TV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아요. 자, 여기에 또 우리가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보여주기식의 공부. 자습 시간. 우린 전부 다 연기자가 되죠. 공부한 척. 가셨어? 다시 하면, 그죠? 네. 이런 보여주기식의 공부, 그죠? 이거는 정말 이 학생은 그 시간에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연기하는 것 같아요, 보면서. 네. 자,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영역을 잘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짤 땐 이 네 가지 영역 속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시험과 관련된 플래너예요. 여러분, 시험 대비 공부할 때는요, 자, 우리가 지난 과목에 내가 이 과목을 몇 점 맞았나? 내 목표 점수는 몇 점인가? 실제 점수는 몇 점인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오늘 잘 찍었는데 몇 점 나왔어. 다음 시험 더 잘 찍지 뭐. 이게 아니죠. 분명히 내가 이전 시험의 나의 점수와 지금 현재의 점수, 목표 점수 얼마나 차이가 있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만들고 있는,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그 플래너의 내부인데요. 또 밑에 또 제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어디를 보든지 저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네. 자, 여러분 A와 B와 C로 일반적으로 나누는데요. 제가 한 가지 그 플래너에서 표기할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A 봅시다. A도 A1, A2, B1, B2, C1, C2 또는 A1, 2, 3가 있을 수가 있어요. A는 여러분 반드시 오늘 해야 될 과제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반드시 오늘 해야 될 과제나 숙제가 있죠. 또는 나만의 공부, 나 이거 반드시 해야 돼. A. 근데 그 중에서 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또 우선순위는 A1, A2, A3. 자. 중요도에 따라서 반드시 오늘 해야 할 것은 A입니다. 그런데 중요한데 오늘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B.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C. 잠깐 여기서 한 가지 그럼 제가. 자, 오늘 만약에 이게 A2인데 못했어요. 그럼 이것은 그 다음날 A 뭐가 될까요? A1이 되는 거죠. 그럼 반드시 이 학생은 자기가 목표한 걸 놓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죠? 못했으면 그 다음날 이게 더 우선순위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못했으니까 찍찍.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플래너를 작성할 때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주세요. 어떤 고3 학생의 그 플래너인데요. 자, 저 학생은 1년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정말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네. 자, 먼저 여러분이 분명히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장기적인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원하는 꿈도 있을 것이고 어떤 단기적인 나 오늘 뭐 수학 몇 페이지 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분명히 반드시 원하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목표가 먼저 설정돼야 돼요.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나는 이런 직업을 택했네.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나는 이런 과밖에 못 가네. 이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럼 이 목표에 맞추어서 여러분 주간 계획이 나와야 돼요. 자, 한 주 동안 어떻게 성실하게 사실 겁니까? 나의 주요 과목은, 나의 학습 시간은 여러분 주간 계획이 나와야 돼요. 자, 주간 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나와야 될 게 뭐죠? 그렇죠. 네, 일일 계획입니다. 일일 계획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봅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계획을 짰어요. 그러면 일일 계획을 성공했죠. 그럼 주간 계획을 성공했죠. 그럼 여러분의 목표가 더 가까워지는 거죠. 네, 항상 플랜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울 때 우선순위가 장기 목표, 주간 계획, 그 다음에 일일 계획입니다. 네, 명심해 주세요. 플랜을 항상 저렇게 제가 아이들의 플랜을 거둔 다음에 항상 검사를 하거든요. 자. 목표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 학생의 목표는 뭡니까? 무사히 수업 끝내기였어요. 그죠? 무사히 수업 끝내는 게 정말 큰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사를 해줘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두둠칫 둠투칫. 자, 이게 이 학생의 이런 한조가 됐어요. 정말 특이한 학생의 플랜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 어떻게 했어요? 집에 있기 미션 성공했죠? 친구 만나기 성공했어요. 집에 있으면서 친구 만났네요. 세 번째, 이해할 수 없어요. 꼬리를 찾아 떠나기. 일단은
중요한 건 이 학생은 미션을 성공했어요. 네. 티타임도 가졌어요. 단지 한 가지 못한 건 라면을 못 먹었네요. 라면. 자, 여러분 이런 플래너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이 학생은 라면 먹는 거 빼고 다 미션을 성공했어요. 자, 제가 아까 말한 장기적인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이제 세부적인 플랜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학생은 3학년 학생 플래너인데요. 자, 목표를 쭉 쓴 다음에 그 목표를 완성할 때마다 하나씩 지워갔어요. 1년이 정말 저 학생이 1년은 정말 하루하루 성실하게 이 플래너가 너무나 소중해서 이 학생은 이 플래너를 아마 못 버릴 겁니다. 나의 1년 동안 살아온 발자취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 학생은 주간 계획을 세우면서 가볼게요. 이 학생 보세요. 이 학생은 성공할 때마다 동그라미 쳤죠. 총 몇 시간 공부했어요? 11시간 5분. 우와. 옆에 볼게요. 총 12시간 5분. 와. 이 학생은 공부한 시간을 기록했어요. 네. 대단하죠? 여러분한테 맞는 플래너가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자, 언젠가요? 오늘이죠? 네, 여러분. 자, 오늘부터 한번 플래너를 한번 써보기 시작해보세요. 자, 여러분, 반드시 4가지 영역 속에서 우선순위를 잡은 다음에 플래너를 작성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은 정말 효과적으로 내가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선생님과 학생의 똑같은 목표예요. 선생님은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비주얼 싱킹이었어요. 아직은 비주얼 싱킹이 조금 생소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비주얼 싱킹을 이해하면은 당장 바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나만의 노트, 나만의 플래너, 나만의 공부법. 이 비주얼 싱킹을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것도 많고 효과적인 것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주고 싶은 것은 가장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바로 비주얼 싱킹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혹시 저 단어가 바로 눈에 들어오나요? 그럼 정말 굉장한 학생인데 다 들어옵니까? 제가 이거를 지우고 테라스가 뭔지 물어보면 바로바로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네, 겁먹지 마세요. 자, 그림을 보면은 이해가 쉬워요. 아, 테라스가 여기 위치해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베란다, 지붕이 옥상이 이렇구나. 자, 여러분 이미지와 텍스트를 하면 전달이 훨씬 빠르고 기억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3초면 됩니다. 3초 끝. 이거를 이해하는데 글로 됐으면 여러분 그죠?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이해되는데 자, 3초면 바로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누구나 다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 그렇죠? 네. 이 비주얼 싱킹은 좌뇌와 우뇌 이 둘을 이용한 겁니다. 자, 좌뇌는 논리 분석적. 그 다음에 학문적인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공부할 때는 좌뇌를 더 많이 쓸까요? 아니면 우뇌를 더 많이 쓸까요? 좌뇌예요. 좌뇌. 사실 시간 대비 그렇게 효과적인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우뇌 봅시다. 리듬, 상상, 공간인식. 어떤 총체적인 집합체가 바로 우뇌에 있어요. 어떤 예술적인 측면도 우뇌에 포함됩니다. 자, 좌뇌는 단어, 이 텍스트를 인식을 해요. 그럼 우뇌는 이미지죠. 만약에 공부할 때 그럼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쓴다면 더 효율적이겠죠? 네. 컵. 그냥 컵이에요. 그런데 이미지 봅시다. 굳이 컵이라고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바로 보면 컵이네? 금방 인식이 되죠. 자, 칫솔 봅시다. 칫솔. 딱 봐도 알겠죠. 칫솔. 그렇죠. 굳이 이게 칫솔입니다. 네, 필요 없습니다. 나 안경. 잡히나요? 근데 이미지 보면 안경. 이것을 이해하는데 이게 만약에 영어 단어든 다른 학문에서 이용할 때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쓰는 학습법. 바로 비주얼 싱킹입니다. 자, 텍스트가 있으면 글과 그림, 그리고 생각과 정보를 표현, 기록하는 게 바로 비주얼 싱킹이에요.
자, 이 비주얼 띵킹은 자, 우리가 일반적인 비주얼 러닝과 그다음 디자인 띵킹이 있는데 그 중간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비주얼 띵킹과 기억인데 지금 바로 어떤 정보를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플래너부터 모든 설명을 아마 글로 했으면 과연 몇 프로나 여러분이 3일 후에 기억할까요? 들은 정보는 10%밖에 기억을 못해요. 본 정보는 65%.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생님이 이야기하든 또는 누군가 어떤 거 전달할 때 들은 정보는 10%밖에 기억을 못해요. 3일 뒤면 90%가 다 날아가요. 근데 본 정보는 65%가 살아있죠. 자, 더 놀라운 것은 수백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1년 뒤에 자, 이 사진에서 몇 장을 기억합니까? 무려 63%를 기억했어요. 살아있는 거죠, 이미지가. 자,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 비주얼 띵킹을 이용한다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릴까? 그러면서 이게 자동으로 기억 속에 또 박히면서 내 것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비주얼 띵킹은 학습 내용을 정리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정보 표현에 상당히 유용해요. 마지막으로 시각적인 활동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그럽니까? 저는 미술을 못하는데요. 비주얼 띵킹은 미술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사람 머리 동그랗게 그리고 알죠? 무슨 맨 뭐 이런 것처럼 그죠? 네, 그거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먼저 도형, 동그라미, 네모, 선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화살표. 끝.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색깔만 더해주면 됩니다. 사람은 너무 우리는 지금 만화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특징만 잡으세요. 제가 어떤 거 봤는데 그 특징만 잡으세요. 사물은 개념만.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한번 예시를 볼까요? 이거는 실제로 어떤 학생이 한 건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사물의 특징이 바로바로 잡히나요? 알 수 있겠죠? 저것은 플래너이고 뭐 배드민턴 라켓도 되고 핫도그도 되고 그죠? 예, 금방금방 볼 수가 있겠죠? 옆에는 뭘까요? 시간표 맞아요. 시간표죠. 1교시, 2교시가 네. 4교시는 네, 과학 같아요. 네, 생물. 그렇죠. 이렇게 이거를 굳이 글로 안 쓰고 이미지화도 할 수가 있어요. 아래 보시면 이 학생의 일종의 이거는 플래너인데요.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겠구나. 어떻게 해야겠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이미지로, 물론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무엇인가 전달할 때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데 3분인가요? 아니요. 3초면 됩니다. 금방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자, 비주얼 띵킹에 있어서 시각적인 표현은 시각 언어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호가 있죠. 우리가 뭐 말풍선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림도 정말 단순하게 그리세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거는 이해, 전달만 하면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서 상당히 쉽죠? 화살표 그리고, 네. 저것을 다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기호와 도형과 그 다음에 이미지를 써갖고 내가 만들면 되겠구나. 어때요? 사람 사물? 쉽지 않나요? 그렇죠? 네. 금방 전달, 웃는 모습, 뭐 화난 모습, 즐기는 모습 금방 전달이 됩니다. 이게 뭐죠? 제가 한 거예요. 저도 연습장에서 꺼내놓고 조금씩 연습을 해봤어요. 화살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수업 시간에 많이 한번 적용해봤거든요. 자, 금방 화살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느 게 중요할까? 한번 연습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더 금방 더 잘하실 거예요. 네. 처음에 비주얼 띵킹이 어렵다면 여러분 띵킹 맵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 띵킹 맵이 있습니다. 띵킹 맵. 일반적으로 맵이 주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이 띵킹 맵을 이용하면 통합적인 사고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표하는 기술 능력이 발달해요. 두 번째, 자, 띵킹 맵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어떤 정보 수용, 분석, 전개, 평가에 정말 월등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띵킹 맵을 간단하게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자,
뭐 서클 맵도 보이실 겁니다. 서클 맵도 있고 멀티플로 맵도 있고 버블 맵. 자, 이것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목과 그 주제에 맞추어서 그냥 자유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내가 이걸 어떻게 나열할까? 띵킹 맵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분명히 플로우 차트일 거야. 가장 중요한 게 중심, 그 다음에 밖에 테두리,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의문점이 조금 생깁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활용하죠? 이건 한 교과서인데요. 저 교과서의 내용이 머릿속에 금방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띵킹 맵을 한번 이용해 봤어요. 수업 시간에. 4가지 영역의 가운데 주제. 정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네. 이 내용은, 이 교과의 내용은 이 학생 것이 됐어요. 자기가 이해한 다음에 충분히 이해를 바탕으로 맵이 나오거든요. 협동학습이나 또는 모둠학습에서 이것 또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제가 선생님이 학교에서 모둠 활동이라든지 또는 같이 공부할 때 많이 이용하는데 같이 한 거예요. 같이 주제를 정하고 그 맵에 맞추어서 내용 정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모의고사 내용도 쉽게 전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때요? 이해가 빠르죠? 뭐가 지렁이가 있네? 나무를 그죠? 네. 귀엽죠? 그림도. 네. 내용도 다 있습니다. 이렇듯 모의고사 내용을 다시 본다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맵을 이용해서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과 한번 볼까요? 와, 문학이에요. 여러분, 자유시, 서정시 울고 있어요. 저항시, 미래지향적. 금방 이해가 되죠? 그렇죠? 네. 이해가 쏙 들어옵니다. 네. 사실 저 학생은 문학 내용을 학교 시험 준비를 다 저걸로 했어요. 대단하죠? 그럼 그 학생은 그림만 그리고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학교 되게 우수해요. 네. 연정적, 눈에 하트 표시 있고, 네.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활용을 하면서 나만의 것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벤트 맵인데요. 이벤트 맵을 이용해서 하나의 흐름을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긴 지문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독서 어떨까요? 독서. 자, 리딩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익스텐시브 리딩을 할 수가 있어요. 등장인물의 관계, 너무 복잡하죠? 글씨 쓰면 안 보이죠? 근데 관계를, 구조도를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훨씬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주얼 띵킹은 사실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이미지를 가져와서 노트에서 쓸 수가 있어요. 네. 이 가운데 보이는 거는 선생님의 노트예요. 제가 필요한 것도 이렇게 적습니다. 네. 여러분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당장 내가 어떤 교과목을 정리한다 또는 나의 생활을 정리하고 싶어 이미지화 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손쉽게 빈 노트에 아주 쉽게 처음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게 비주얼 띵킹입니다. 여러분. 네. 특별한 도구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 컴퓨터에 의존하지 마세요. 손으로 직접 쓰고 그리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날로그적인 방법과 여러분 디지털적인 방법 두 가지를 한번 경영해 보세요. 네. 직접 공부는 손으로 쓸 때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이미지, 나만의 노트. 너무나 소중하죠? 네.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거나 무엇인가 이루려면 봅시다. 하루 몇 시간? 8시간. 주? 몇 주입니까? 그리고 몇 년? 네, 그러면은 1만 시간이 나옵니다. 네, 1만 시간.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다면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다. 자, 나의 습관을 바꾸고 싶다.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그 꿈과 목표가 있다면 나의 플래너의 계획을 세워가면서 차근차근 이루세요. 우리가 분명히 노력하면은
노력한 만큼 그 대가는 오거든요. 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그 목표와 꿈을 위해서 성취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큰 도움이 됐다면 정말 고맙겠어요. 네, 오늘 1시간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